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목요일 오전 11시를 넘겼습니다. 이 시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40일 뒤에 청와대를 떠나서 양산 사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사저에서의 생활이 과연 편안하고 그의 노후가 안전하게 지켜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어제 조계사에서 개최됐던 성파 종정 추대 법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환담을 하는 가운데 그는 이런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이제 남은 임기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는 자연으로 돌아가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 자연으로 돌아가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안심인명한 삶을 살고 싶다. 이게 불가에서 안심인명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 말은 세상의 온갖 오욕과 근심, 걱정거리를 털어버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퇴임 후에 안심인명의 삶이 사라질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참 외람되고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에 그가 갈 수 있는 길의 두 가지 길이 있는데 그가 선택하는 데에 따라서 한 가지 길로도 갈 수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퇴임 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다리는 것은 그와 관련된 일련의 적폐수사입니다. 그 피할 길이 없어요. 그걸 피하지 못하고 사법 처리가 되면 그는 감옥으로 가야 돼요. 감옥에 가서 독방에 갇히면 거기에 이게 세상과 단절된 그런 생활이 또 계속될 수가 있겠지요. 만일 이것을 피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는 중대 결심을 지금 해야 할 것입니다. 그와 관련된 이미 드러난 사건들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국민에게가 아니라 하늘에 섰고 대제해야 된다. 본인은 천주교 신자이지요. 그러니까 미사 드릴 때 언제나 내 탓이요 우리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5년 동안 있어서 내 탓으로 돌릴 수 있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해성사하듯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털고 용서를 빌면 어쩌면 국민이 사면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국민적 사면을 받아야 양산 사저에서 생활이 자연으로 돌아가 잊혀진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국민이 사면하지 않는데 노후가 편안해질 수는 없다.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부득이 사법 처리되고 그렇게 되면 이 장기간 감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오늘 이런 안타깝고 어찌 보면 40일 뒤에 현직 대통령의 어떤 운명에 처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저의 심정도 답답하고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어찌되었건 문재인 대통령은 직전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그 앞 이명박 대통령을 사법 처리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5년 감옥 생활을 했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지금 거의 5년에 육박하고 아직도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거의 5년 재임을 회고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 눈에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보다도 그가 5년 동안 저질러진 사법 처리 대상의 일이 많았으면 많았지 절대로 적지 않다. 오히려 많다.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걸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에게 누구 말대로 없는 죄를 만들어 가지고 나를 감옥에 보낸다. 이재명 씨가 선거운동 기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 가지고 그를 사법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드러난 일이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주동적으로 관여한 범죄로 인식되는 드러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은
40년 지기인 송철호 변호사를 당선시켜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나의 친구고 형님인 송철호 변호사가 이번 울산시장 선거에 꼭 당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 한마디로 청와대 8개 비서관 팀이 움직여 가지고 그를 무리하게 당선시켜서 이미 14명이 기소되어 있습니다. 그 공소장에는 대통령이라는 말이 40번 이상 기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재판에 지금 거의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왜 중지되어 있습니까? 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팀에 의해 가지고 이 재판 자체를 깔아뭉개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 대통령 임기 말이 됐습니다. 어찌 보면 그 범죄의 주동적 동의를 제공한 주 피의자로 간주되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칠 때까지 이 재판부가 기다려준 꼴이 됐는데, 이제 퇴임하고 나면 이 사건 수사는 바로 착수돼야 되지요. 그렇게 해서 무혐의가 될 수도 있지만 아마 그건 피할 수가 없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거 무혐의 되면 나머지 13명 지금 기소된 사람들도 전부 무혐의가 돼야지요. 무죄가 돼야지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도 그게 언제 발전을 중단하느냐 하는 데서 대통령의 그런 지시가 받들어져 가지고 일어난 일인데, 이것도 지금 재판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통령 임기 끝나도록 기다리고 있는 꼴이 되어버렸는데, 어떻든 이것도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 외에 지금 직접 사법 처리가 되지 않았지만은 국민들의 주목을 끌고 거기에 이 사실상 사법 처리 대상이 된다고 인식되는 사건 중에는 그의 사위와 딸이 관여되어 있는 이상직 의원의 이스타항공과의 유착 관계입니다. 이건 누구 눈에도 이건 사법 처리 대상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 아들에 대한 전시회와 관련된 각종 특혜가 금융그룹 등에 의해서 제공됐다 하는 의혹, 그리고 그 측근들, 아주 측근, 가까운 측근들이 관련된 무수한 사건들이 있죠. 옵티머스 사건 아예 뚜껑 덮어버렸죠. 거기에는 한양대학 인맥이 관계되어 있고, 그건 임종석 비서실장이 관여해 있다는 짙은 의혹, 옵티머스 사건, 라임, 신라젠 사건, 그리고 우리들 병원 사건 등, 이거는 드러난 의혹이 있는 그런 사건들인데, 현재까지 드러나지 않고 대기업과 유착되고 그러니까 무슨 암거래가 있고 하는 무수한 사건들이 제가 여기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건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드러나지 않았지만 사실상 드러난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감싸고 있다. 이걸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는가?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구중궁궐 한밤중 청와대 관저 거기에 서재에 홀로 앉았으면 많은 불안이 엄습해 올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법 처리가 되지 않겠다는 불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혹시 이렇게 해서 내가 무사할 수도 있다 하는 생각 중에는 내 지지율이 퇴임 앞두고 역대 대통령 누구보다도 40% 이상의 현재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런 대통령이다. 그러니 나를 함부로 사법 처리하려고 대든다면 내 지지자들이 있지 않냐. 이른바 대깨물이 있다. 그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시위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정권을 흔들어 줄 것이다. 그러면 대통령이 무력화되고 식물 상태가 되고 이러면 사법 처리를 강하게 밀고 갈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순간 이게 안도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저는 만일 문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환상이고 착각이다. 왜 그러냐? 하늘은 무서운 법입니다. 하늘은 무서운 법입니다. 한비자가 말하는 비리법권천, 문 대통령도 법조인이니까 아마 잘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옳고 정의로운 것도 권력과 법을 이용해가
짓누르더라도 이걸 하늘을 이기지는 못한다. 하늘을 승복시키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대깨물이 동원되고 또 문재인 열렬 지지자들이 뭐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식물 상태로 만들고 그래야 사법 처리를 못하게 하더라도 하늘이 있는 거예요. 하늘이. 만일 그렇게 한다면 문 대통령을 향한 사법 처리의 그 내용이 옳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촛불 집회가 통할 수도 있을지만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죠. 세상사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뚫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안심 인명의 길, 자연으로 돌아가 잊혀진 삶을 살고 싶기 위해서는 1. 하늘이 승복할 수 있을 만큼 석고대죄하는 것입니다. 그 석고대죄의 정도에 따라서 하늘이 용서한다고 할 정도면 그건 국민이 사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이 사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것, 그 길만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길만이 자연으로 돌아가 잊혀진 삶을 사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상당 기간 지은 잘못에 대해서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지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 이래에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사법 처리가 되고 감옥에 가고 하는 이런 나라가 부끄러운 나라고 불행한 나라가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 이도 있습니다만 이 땅에 부정부패를 추방하고 최고 권력자가 법을 위반하고 잘못을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그것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더라도 그것을 엄격하게 처벌해서 다음으로 깨끗한 정부, 깨끗한 지도자가 나올 수 있는 토양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지 이명박, 박근혜 사법 처리됐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 대통령은 어찌도 그렇게 하겠느냐 이런 마음이 하늘은 용서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40일 동안 청와대 구중궁궐 관저 서재에서 깊은 밤 천주교 신자로서 하늘과 땅을 울리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는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